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자주 읽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 딱 한 명만이 책을 적게 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이 말한 3소가 있습니다. 소독, 소면, 소식. 책을 적게 읽고 잠을 적게 자고 식사를 적게 해라. 자, 다른 것은 건강과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책을 적게 읽어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많이 읽어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적게 읽어라 라고 했던 걸까요? 책을 읽는다 라는 것은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레스토랑 또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레스토랑에 가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늘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자신이 밥을 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은 그 사람의 요리입니다. 내 자신의 요리가 아닙니다. 집밥은 내가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 먹는 음식이 맛있다 하더라도 집밥의 가치에는 못 미칩니다. 그와 같이 책에서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한 사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책만 읽게 되면 많이 읽어서 내 자신이 뭔가를 많이 읽었다라는 착각만 있지 실제로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성은 없게 됩니다. 스스로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게 되면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물론 그분이 다양한 재능과 또 그런 인품을 갖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 스스로가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은 요리를 할 줄 모르면서 남의 요리에 대한 품평만 한다면 과연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인기를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식가라고 하죠. 그러나 자신이 요리를 할 줄 알면서 그런 요리에 대한 평가나 견해를 내어놓는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듣기에 마음에 와닿는 평을 할 수 있겠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색할 수 있는 힘이 있고서 책을 읽는 것이지 내가 사색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성철 스님이 책을 적게 읽어라 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적게 읽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색 없이 단지 타인의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것은 자제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옷도 마찬가지겠죠. 기성복을 사 입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들어 입는 옷 그 가치를 비길 수 없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옷을 집에서 만들어 입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에 비유를 한 것인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서 책을 읽어야 그 책이 정말 나에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책에 읽히고 맙니다. 책이 나를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10살 때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파스칼이 쓴 팡세를 읽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이런 훌륭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의 책을 10살 때, 20살 때, 또 50살, 60살 아마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한낱 소설책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인데 이런 깊은 사유를 다룬 책들은 당연히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내 자신이 삶에서 쌓인 경험,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경험에 따라서 있어 왔던 사색, 그 사색이 쌓이고 더 깊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책을 읽는 경우와 그 사색의 깊이가 얕거나 또 아예 없는 경우에 책을 읽게 되면 그것은 단지 책 속에 있는 그 문장을 언어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내가 정말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사색하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많이 읽는 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색은 어떻게 하느냐? 말은 그럴듯합니다. 사색하라.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살피는 것에서 사색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배워온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해서 접하였을 때 자신이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사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또는 세상이 이미 판단해 놓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깊은 철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수한 철학자들이 그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각들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역시 자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역시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철학과 일반 학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의 학문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그 학문의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다, 기계학이다, 기계공학이다 하면은 기계에 대한 학문입니다. 요리학이다, 요리에 대한 학문, 경영학이다, 경영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경영 철학이다, 요리 철학이다, 어떻게 됩니까? 철학은 나 외부에 있는 것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철학은 오로지 무언가를 바라볼 때의 나의 자세, 나의 내면이 그 학문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철학과 여타 학문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요히 들여다볼 수만 있으면, 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기로 작정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좋은 책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사색 없이 그런 책들을 읽을 때와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문장을 읽어도 니체를 알 수 있고 파스칼을 알 수 있고 공자, 노자, 석가, 예수님 이들의 사상과 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그 달,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또는 무언가를 그 가치를 어떤 가치 기준을 지어야 할 때, 또는 무언가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중재해야 된다든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다가 바로 이것을 투사시켜서 여러분들이 일구어온 그 사색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은 자신이 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색은 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색의 힘이 여러분들이 내면을 살찌게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 아문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